자, 229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두 부부가 엄청난 살인을 저지르고 난 뒤에 그 죄책감과 환영에 시달리면서 하는 그 극중 대사들입니다. 남편은 저 위대한 넵튠의 바닷물을 쓴들 내 손에 묻은 피가 깨끗하게 씻겨질까? 아니다. 내 손이 오히려 그 무한한 바닷물을 핏빛으로 물들여 푸른 바다를 붉게 바꿔 놓겠지. 아내입니다. 아직도 피비린내가 나는구나. 온갖 아라비아 향수를 다 써도 이 작은 손을 다시는 향기롭게 만들지는 못하리. 그렇습니다. 이 희곡의 대사를 오페라로 봅니다. 권력을 향한 이 맥베스보다 더 잔인하고 욕망이 큰 레이디 맥베스의 피부림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작품은 셰익스피어 원작의 맥베스입니다. 베르디가 작곡한 사막의 오페라입니다. 젤리코 루치치라는 바리톤이 타이틀롤을 맡았고 런던 로얄 오페라 하우스 2018년 작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이 베르디의 오페라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세부적으로 더 뽑아봤습니다. 이 나부코라는 작품을 이제 성공을 하고 나서 그 뒤에는 약간의 이제 그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베르디가 이 민족주의나 이 애국주의에 좀 사로잡혀서 이 작품들을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롬바르디의 첫 십자군도 그렇고 에르나니, 아틸라 이런 작품들이 그렇게 크게 성공을 못하죠. 군도 예루살렘 해적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아주 도드라진 작품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오늘 이제 이 소개시켜드리는 맥베스입니다. 워낙 그 이 베르디가 셰익스피어를 존경하고 또 흠모했기 때문에 오페라를 만들겠다는 욕망이 굉장히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데모노의 작품을 오페라로 만든다는 게 또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젊은 패기로 베르디가 만든 첫 작품 맥베스입니다. 그 베르디는 뭐 위고나 실러, 디마 뭐 이런 사람들의 이제 작품도 많이 남겼죠. 저번에 바로 소개시켜드렸던 루이자 밀러도 그렇고 또 리골레토 같은 경우는 위고의 작품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의욕적으로 작업했던 것이 이제 셰익스피어 작품이었습니다. 이 베르디의 이제 초기 작품이고 이제 젊은 시절에 쓴 작품이기 때문에 슬럼프 중간에서도 굉장히 힘이 또 돋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의 민족주의나 애국주의에 접하던 그 작품 세계를 약간 벗어난 상태에서 젊은 베르디의 정열이 녹아든 작품이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맥베스는 사실 그 뒤에 리골레토나 일트로바토레, 라트라비아타를 이렇게 태어나게 한 그런 작품 중에 하나죠. 루이자 밀러와 함께. 사실 이 맥베스는 이제 이 파리 공연을 위해서 이제 개정판을 18년이 지난 뒤에 개정판을 냅니다만은 이 개정판보다는 이제 이 원판을 훨씬 저희들이 많이 접하게 되죠. 자, 이 셰익스피어 작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베르디가 이제 실제 오페라화해서 이제 작품을 완성시킨 작품은 이 맥베스를 포함해서 이제 오텔로, 팔스타프 이렇게 세 작품입니다. 근데 사실 그 생전에 이거 말고도 뭐 햄릿이라든가 이런 작품들도 지금 사실 준비를 했는데 발표를 못했죠. 아무튼 이 베르디는 이제 셰익스피어 작품에 대한 굉장한 동경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로시니나 구노, 토마가 이제 이렇게 또 셰익스피어 작품을 그렇게 했죠. 제가 사실 그동안 이제 셰익스피어 작품의 이제 오페라를 오늘 이제 이 베르디의 맥베스 포함해서 지금 한 6작품 정도를 지금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이제 또 뭐 다른 소개할 작품이 더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4대 비극 중에는 이제 햄릿, 맥베스, 오텔로가 소개가 되고 이제 리어왕 한 작품이 남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 리어왕은 1978년에 이제 라이만이 만든 작품이 있긴 있는데 워낙 현대 오페라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영상 구하는 게 만만찮아 보입니다. 뭐 언젠가는 소개시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베르디 작품은 이 프랑스 작가 이제 구노나 토마에 비해서 비교적 그 원작 훼손에 대한 비평은 덜 받는 편입니다. 아주 그렇게 큰 비평을 받지는 않은 그렇게 이제 베르디가 그 가능하면 이제 셰익스피어 원작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페라로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보여요.
실제 이제 대본가한테 맡기기 전에 그 작품을 자기가 직접 이렇게 정리까지 하고, 실제 오늘 맥베스 같은 경우도 뭐 대본가가 따로 있긴 있었지만 사실 베르디가 그 작품의 거의 대부분을 정리를 한 상태로 넘겨준 거니까 베르디가 직접 대본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셰익스피어 작품에는 남다른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맥베스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오페라와 이제 연극이 갖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연극에서 표현하는 모든 내용을 오페라에서 표현한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베르디가 그런 핸디캡을 딛고 이제 원작에 가까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을 많이 썼죠. 뭐 그런 상태다 보니까 베르디가 비교적 이 원작 훼손에 대한 얘기는 다른 프랑스 작가에 비해서는 좀 덜 듣는 편입니다. 자, 이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에는 이제 이 제가 리어 왕만 이제 소개해드리면은 이제 4대 작품은 다 소개를 해드리는 게 되겠죠. 자, 이 오페라 맥베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막의 오페라입니다. 그 다음에 1867년에 피렌체 페르골라 극장에서 초연을 했고요. 이 대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이제 그 정리를, 희곡을 이제 이탈리아로 번역하고 또 대부분 정리를 해서 대본가한테 맡긴 그런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이 대본가의 역할보다는 이제 베르디가 직접 이렇게 한 역할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베르디가 이제 이 맥베스가 타이틀롤이 이제 이 바리톤입니다. 젤리코 루치치라는 바리톤이 맡은 작품인데, 사실 베르디 작품 중에는 유난히 이제 이 바리톤이 타이틀롤을 맡은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나부코나 리골레토도 물론이고 이제 팔슈타프도 마찬가지죠. 시몬 보카네그라는 아직 제가 소개를 못 시켜드렸지만 시몬 보카네그라도 이제 이 바리톤이 타이틀롤인 그런 작품입니다. 자, 실질적인 주연은 과연 이제 이 맥베스보다는 뭐 흔히 이제 레이디 맥베스, 사실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맥베스 부인이라고 나오는 이 맥베스의 이제 이 부인이 실질적인 주역 역할을 할 정도로 그렇게 임팩트가 크고 또 성격상으로도 굉장히 강하죠. 우유부단한 남편에 비해서 굉장히 큰 그런 욕망을 가지고 또 남편을 부추기면서 남편을 왕으로 만들고 자기가 왕비가 되는 그런 아주 강인한 여성이기 때문에 뭐 실제 맥베스보다 더 그 극 중에 임팩트가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맥베스 부인의 야망을 뭐 이렇게 따로 다룬 그런 작품들도 꽤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작에 아주 가까운 이제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이 무대 장면이 굉장한 변환이 일어납니다. 사막 오페라에 불과하지만 10번 이상의 무대 장치를 바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 오페라에서 무대 장치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되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림으로 해갖고 극 중에 어떤 몰입감이나 속도감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게 이제 재미를 반감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맥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페라 무대를 만들 때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이제 스킬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맥베스라는 오페라는 이 무대의 이 테크니컬적인 기술을 굉장히 이제 단축시키는 그런 역할도 꽤 했습니다. 막과 막 사이에 아마 시간이 좀 걸려도 상관없지만 이 막 내에서 이제 장면이 바뀌는 장면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무대에 이제 굉장한 자동화적인 그런 요소들을 많이 넣는데, 오늘 이제 보는 이 오페라 맥베스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을 이제 단축시키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죠. 제가 그건 다시 한번 자세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무대 장면을 이제 재빠르고 또 신속하고 정확하게 변환시키는 그런 기술들이 현대 오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팩터로 지금 대두가 됩니다. 지금 이제 메트로폴리탄 같은 경우는 무대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끔 돼 있죠. 지금 기본적으로 그렇게 장치가 돼서 많은 작품들이 이제 이 세트가 이렇게 120도로 각도로 이렇게 3등분이 돼 있어 이 각 세트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막을 이전함으로 해가지고 이 막과 막 사이 혹은 이제 장면이 바뀌는 사이에 시간을 굉장히 단축을 시키는 그런 기술적인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요즘 거의 메이저 극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회전 무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무대도 굉장히 크죠. 앞뒤로 폭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이제 보시는 이 맥베스, 로얄 오페라 하우스의 이제 맥베스는 이 멀티 커튼 방식을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전체가 이제 스테이지라고 보면은 이제 이렇게 커튼을 중간에 이제 뭐
3개, 4개 혹은 그 이상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커튼과 커튼 사이에 이렇게 이제 그 막을 만드는 거죠. 제일 앞에 이제 침대를 놓고 뭐 예를 든 겁니다. 이거는. 그다음 식탁을 놓고 뭐 비르나무 숲을 놓고 황실 가장 복잡한 세트 장치가 필요한 그런 황실의 내부 같은 경우를 제일 마지막으로 만약에 둔다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이제 이 처음에 이제 침대신을 찍고 커튼 1을 제거를 하고 앞에 이제 이 침대를 없애면은 이제 식탁신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커튼과 이제 식탁을 없애게 되면 비르나무 숲, 나무가 이렇게 있는 숲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마저 제거를 하게 되면 이제 황실의 이제 내부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뭐 이건 제가 예를 들어서 만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멀티로 이제 이 커튼을 조절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 장면을 굉장히 신속하게 바꾸는 거를 지금 실제로 이 작품을 보시면은 이렇게 아실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맥베스의 무대 장치는 이 다중 커튼을 쓰면서 장면을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맥베스의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이 잉글랜드와 이 스코틀랜드가 있는 그 근방입니다. 자, 여기 이제 국경이 대충 이렇게 있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국경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실제로 이제 지금 제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돈카드 1세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오페라에서 덩컨 왕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1034년에서 1040년까지 알바 제국의 이제 왕으로 군림했던 사람인데 지금 오페라에서는 사실 맥베스에게 이제 이 살해를 당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죠. 근데 실제 역사에서 보니까 이 돈카드 1세는 이 포레스 왕국이 이제 이게 스코틀랜드에 그 당시에 이제 왕궁이 있었던 위치인데 이 잉글랜드의 더럼이라는 곳을 이제 침공을 하다가 굉장히 크게 패전을 하는데 이 패전을 하는데 그 패전을 할 때 당시에 영주들이 그렇게 협조를 안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패전의 책임을 물고 당시 이제 영주로 있었던 막베하드 지금 이게 이제 오페라의 맥베스입니다. 막베하드가 이제 글래미스성 영주도 했고 이제 코더성 영주도 했죠. 지금 실제 오페라에서도 이 훨씬 더 큰 성주로 이렇게 영전을 하는 그런 장면이 실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코더성을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맥베스한테 전쟁을 먼저 걸게 되죠. 그 전투에서 이제 사실은 돈카드 1세가 맥베스 군에 의해서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맥베스가 이 알바왕으로 군림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제임이 1040년부터 1057년까지 17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오페라의 시대적인 배경과 일치합니다. 돈카드 1세와 막베하드가 이제 전쟁을 함으로 해가지고 돈카드 1세의 아들이었던 멜콤이죠. 오페라에서는 멜콤이고 이제 말콜룸 3세는 사실 이제 잉글랜드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오페라에서도 사실 그런 이제 뉘앙스의 장면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노썸브리아라는 이제 잉글랜드에 피신을 하죠. 안 그러면 뭐 이 스코틀랜드에 있으면 맥베스한테 죽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맥베스가 죽으면서 이 룰라크라는 맥베스의 아들한테 보위를 넘겨주려고 했는데 이제 잉글랜드의 도움을 받은 말콜룸 3세가 이제 룰라크를 이제 제거를 하죠. 제거를 하고 나서 이제 멜콤이 왕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오페라 내용과 약간 일치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맥베스 다음의 왕은 이제 1058년에서 1093년까지 무려 이제 이 35년 동안 이 말콜룸 3세가 이 알바의 왕으로 군림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상황이 잉글랜드는 이 정보강 윌리엄스가 이제 육지에서 잉글랜드를 침공을 해가지고 섹슨족을 물리쳐 버리죠. 그러니까 잉글랜드에 있었던 섹슨족은 이제 어떻게 보면 스코틀랜드로 피신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말콜룸 3세가 이제 이 잉글랜드의 많은 사람들을 받아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보유에 있었다는 게 실제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당시에 이제 그 셰익스피어가 이 맥베스를 쓸 때 그 기본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캐스팅을 보면 이제 젤리코 루치치라는 세르비아의 이 바리톤입니다. 우리한테는 이제 이 토스카의 이 스카르피아 경감으로 그렇게 많이 소개져 있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걸출한 이제 이 안나 네트르코, 주인공보다 더 주인공 같은 아리아도 훨씬 더 많고요.
극 중에서 이 노래 소화도 훨씬 많습니다. 실질적인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역할인데, 레이디 맥베스에는 이제 안나 네트레코가 맡았습니다. 이 한국이 나온 이제 테너 김건우 씨, 이 오페랄리아에서 이제 그 2등인가 했었죠. 한국의 그 김지훈 바리톤과 박종민 베이스와 함께 젊은 삼총사로 그렇게 각광받는 사람입니다. 뭐 비중은 그렇게 큰 역할은 아니지만 이 안타깝게도 이제 솔로 아리아는 없더라고요. 이중창 하나하고 이제 합창 부분에 주로 많이 가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사람, 낯에 좀 익은 사람이죠. 이 벤쿠어 역의 일데브란도 다르칸젤로 베이스, 그 다음에 안나 네트워커가 있는 곳에 항상 따라다니는 안나 네트워커의 연하의 남편 유시프 에이바초프가 맥더프 역을 맡았습니다. 자, 등장인물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스코틀랜드와 이제 그 당시에 잉글랜드하고는 이제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맥베스, 이 글렌미스의 영주였던 맥베스와 스코틀랜드 장군인 이 벤쿠어가 이 마녀들을 만납니다. 마녀들을 만나는데 마녀들이 거기서 예언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오페라의 시작인데, 자, 맥베스, 지금 글라미스에서 영주는 코드의 영주가 된다. 이 글라미스보다는 이제 그 영토가 코드의 이 영역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아무튼 코드의 영주가 반역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 코드의 영주가 처형이 되고 맥베스가 이제 그 코드의 영주가 된다는 뭐 그런 예언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스코틀랜드의 왕이 된다는 예언을 하게 되죠. 참 그 두 사람이 같이 들었는데 이제 황당한 지금 예언입니다. 굉장히 쑥스러운 예언이죠. 이게 반역으로 쳐도 굉장한 반역인데, 그 다음에 벤쿠어에게는 벤쿠어 본인은 왕이 안 되지만 왕의 아버지가 된다고 그렇게 마녀들이 얘기를 하는 장면이 오페라의 처음 시작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맥베스가 그 자기 부인한테 이제 편지로서 이렇게 알리죠. 근데 맥베스가 그 당시에 이제 알리는 거는 막 그런 마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근데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부인한테 얘기를 하는데, 자기 부인은 이제 이게 절호의 찬스다. 결국 왕이 결국 될 수 있으니까 야망을 꺾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마침 그때 이제 이 덩컨 왕이 이 맥베스의 영지로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거든요. 스코틀랜드의 왕인 덩컨 왕은 사실 이제 이 성악이 없기 때문에 제가 회색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맥베스 부인이 맥베스에게 이제 덩컨 왕을 이번에 우리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죽여버리고 이제 당신이 왕이 되라고 그렇게 굉장히 강하게 부추깁니다. 결국 이제 맥베스가 이제 자기 부인의 청을 듣기로 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덩컨 왕을 죽이고 맥베스가 이제 왕이 되는데, 또 이 그 예언에서 이 벤쿠어가 왕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벤쿠어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벤쿠어도 같이 이제 제거를 하기로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아들은 벤쿠어가 이제 어떻게든 살려서 이제 구출을 시켜서 그 달아나게 만들죠. 그러니까 벤쿠어밖에 못 죽인 그런 상태입니다. 뭐 이러니까 뭐 맥베스 입장에서는 걸리는 점이 많죠. 그리고 결국은 벤쿠어의 환영에 휩싸여서 이 광란의 장면을 연출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신적인 이제 이 창난 상태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 맥베스가 다시 마녀들을 찾아갑니다. 마녀들을 찾아가가지고 더 많은 얘기를 듣고자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마녀들이 두 번째 예언을 하죠. 맥더프를 경계해라. 여자로부터 태어난 자는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한다. 너는 비르남의 숲이 너를 향해 움직여 올 때까지는 결코 너는 무적이다. 사실 뭐 숲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때만 해도 이제 맥베스 입장에서는 결국 자신은 죽지도 않고 자신의 왕위는 누구에 두기도 위협을 받지 않는 걸로 오해를 하죠. 근데 이제 벤쿠어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이 마녀들이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맥베스는 이제 이 맥더프 장군을 이제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맥더프 장군을 없애려다가 결국 가족들만 잔뜩 이제 살해를 하고 나서 결국 맥더프도 이 잉글랜드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죠. 거기에 이전에 이미 피신했던 이제 멜콤 왕자죠. 덩컨 왕의 아들이었던 멜콤은 잉글랜드 군의 협조를 받아서 결국 이 맥베스가 이 제대로 이렇게 스코틀랜드를 통치를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또 굉장하게 또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좋은 군주가 되질 못했나 봐요. 막 반란도 일어나고 막 그런
어지러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맥베스 부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 덩카낭을 살해할 때 거의 공모를 했다시피 했죠. 이 맥베스가 직접 죽였지만 맥베스의 손에 묻은 피를 자신이 이렇게 닦아줌으로 해갖고 이 두 사람의 손은 이제 굉장히 잔인하게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극을 시작할 때 제가 그 불러드린 두 명의 대사, 맥베스와 레이디 맥베스의 대사는 결국 그 손에 묻은 덩카낭의 어떤 잔인한 살해 그 흔적에 대한 죄책감과 환영으로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죠. 결국 맥베스 부인은 목류병이 걸린 상태에서 이제 결국 죽게 됩니다. 죄책감에서. 결국 맥더프 장군과 멜콤이 침공을 해서 결국 맥베스는 왕에서 내려오고 결국 패전과 함께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게 이제 이 오페라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 주요 아리아를 보면 이제 맥베스의 세 곡의 아리아, 그 다음에 맥베스보다 훨씬 더 많은 레이디 맥베스의 5곡의 아리아, 그 다음 뱅코의 솔로 아리아, 맥더프의 솔로 아리아, 아주 멋진 아리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이중창이 있고, 안타깝게도 김건우 씨는 이제 이 솔로 아리아가 없어요. 여기 이중창에 보면은 이제 맥더프와 멜콤이 부르는 이 카바티나인 카발레타의 이제 이중창이 이제 사막에 같이 나옵니다. 그러고 이제 뭐 데콘체르탄토나 이런 합창에 이제 계속 이렇게 참여를 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실력 발휘를 할 그런 솔로 아리아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아리아 중에서 제가 이런 작품들을 좀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연출은 이 필리다 로이드라는 이제 이 영국 연출가입니다. 이분이 이제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연극, 뭐 영화, 오페라도 이렇게 연출을 같이 하시는 분인데, 영화 중에서는 이제 맘마미아나 이 철의 여인, 대처수상의 이야기를 다룬 철의 여인, 이 두 작품이 뭐 굉장한 영화죠. 굉장히 유명도 한데다가 뭐 이 연출상을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이제 아카데미상도 이렇게 두 작품 다 노미네이트 돼가지고 몇 개 항목에서는 아카데미상도 받은 그런 아주 훌륭한 영화를 만드셨더라고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맥베스는 2002년에 만든 그런 프로덕션입니다. 로얄 오페라 하우스에서 이렇게 매년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거의 20년째 지금 계속 공연을 하는 그런 작품이죠. 자, 지금 트레일러 영상은 지금 제가 이 본 작품의 트레일러 영상은 제가 구하지 못했고,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젤리코 루치치와 이제 안나 네트리코가 같이 공연하는 그런 다른 배역은 좀 틀립니다. 다른 캐스팅은 틀린데 두 주인공이 이제 이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도 공연을 했기 때문에 그 트레일러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 지휘는 이제 안토니오 파파노, 이 런던 로얄 오페라 하우스의 뭐 살아있는 음악 감독이죠. 200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뭐 거의 20년째 지금 맡아 계신 분입니다. 뭐 제가 여러 차례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바로 그 분입니다. 전주곡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자, 그리고 이제 1막입니다. 1장은 이제 이 숲속입니다. 그 예언자들이 있는 숲속이죠. 마녀들이 있는. 자, 이 마녀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 파트로 나누어서 이제 같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현재 뱅코와 이제 맥베스가 전쟁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이 마녀들을 만난 겁니다. 거기서 이 마녀들이 예언을 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맥베스는 코드의 영주가 될 것이면서 또 스코틀랜드의 왕이 된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죠. 뱅코는 본인이 직접 왕은 되지 않지만 왕의 아버지가 된다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굉장히 이제 엄청난 그런 예언을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이 듣게 되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시작된 거죠. 자, 마녀들의 합창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sordida barba ora via parolate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이제 1막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